소희야, 사실 그때 너 정말 좋아했었어.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을 때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41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박소희입니다. 올해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큰아들과 살고 있었죠.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술반에서 그림 그리던 그 소년 강민호. 여전히 멋있고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의 사연을 시청하기 전에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것은 60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예요. 41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제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황혼연의 너와 나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봤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사실 저는 5년 전부터 동창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나 그 사람이 나올까 하는 기대. 강민호 고등학교 때 미술반에서 그림 그리던 그 소년 말이에요. 큰아들 정훈이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또 동창회 가세요? 정훈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물었을 때 저는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요즘 자주 나가시네. 좋으신가 봐요. 정훈의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동창회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뿌리고 있었죠. 어머, 소희야. 가장 친한 친구 미정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다들 세월이 흘렀지만 웃는 얼굴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희야,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뭐 좋은 일 있어? 미정이가 농담처럼 물었을 때 제 얼굴이 살짝 화끈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운동 좀 했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갑자기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 민호 아니야? 진짜 민호네. 얼마만이야? 친구들의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체격의 남자가 입구에 서 있었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죠. 강민호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그릇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민호가 정말 왔구나. 41년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동창회에 나온 적 없던 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민호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눈이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웃음. 소희야, 너 얼굴 빨개졌어. 왜 그래? 미정이가 제 팔을 콕 찌르며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황급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더워서. 그런데 민호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쪽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호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소희야, 맞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 친구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얘가 왜 갑자기 나타났어? 진짜 얼마만이야? 소혜, 너 민호랑 같은 반이었지? 친구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민호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은은한 우디 향이 퍼졌어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죠. 소희야,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목소리는 그대로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제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너도 그대로야. 웃을 때 눈이 반달되는 거.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왜 한 번도 안 나왔어? 제가 물었을 때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사정이 좀 있었어. 그런데 오늘은 꼭 나와야 할 것 같더라고. 왜? 글쎄, 뭔가 이끌리는 느낌? 오늘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말하며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가 시작됐고 민호와 저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떠들고 있었지만 우리 둘만의 세계에 빠진 것 같았어요. 소희야, 기억나? 미술반에서 민호가 와인 잔을 돌리며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죠. 미술반 교실에서 석고 대생을 그리고 있었는데 민호가 제 옆에 와서 앉았던 순간 소희야, 명암이 좀 이상한데. 여기 봐. 민호가 제 손을 잡고 연필을 잡은 손을 이끌었을 때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에 심장이 두근거렸었죠. 그때부터였어요. 민호를 의식하기 시작한 건. 기억나? 내가 내 손 잡고 그림 가르쳐 줬었잖아. 제 말에 민호가 빙글 웃었어요. 그때 일부러 그랬어. 내 손 잡고 싶어서. 뭐라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소희야, 사실 그때 너 정말 좋아했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제 손에 든 포크가 또 떨렸어요. 진짜? 응. 하얀 블라우스 입고 긴 머리 묶고 왔을 때 진짜 예뻤거든. 넌 아마 몰랐겠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0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도 사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제 손을 살짝 덮었어요. 지금 말해도 돼. 우리 이제 솔직해져도 되잖아.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설 때쯤 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소희야, 여기는 너무 시끄럽다. 조용한 곳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할까? 가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민호의 다정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 레스토랑을 나서며 미정이가 제게 윙크를 했습니다. 얼굴이 또 뜨거워졌죠. 41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와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너 정말 좋아했었어. 그 말이 계속 떠올랐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4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정말 즐거웠어. 오늘 시간 있어?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죠.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좋아. 몇 시에? 오후 2시 어때? 장소는 내가 보낼게.
약속 시간까지 3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꺼내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돌아보고 또 벗고 60살이 이러고 있네. 혼자 웃음이 나왔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크림색 니트와 베이지 치마를 골랐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고 향수도 살짝 뿌렸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나 싶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원두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고 창가 자리에 민호가 앉아 있었죠. 소희야, 여기. 민호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민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잤어?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왜? 계속 생각나더라고. 소희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60살에 듣게 될 줄이야.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응, 그걸로 할게. 민호가 주문을 하러 가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심장이 자꾸 빨리 뛰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고마워.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니 온기가 전해졌어요. 소희야.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이야기 못했잖아. 오늘은 천천히 얘기하고 싶어. 응.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민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 민호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떠나보냈다고? 응. 췌장암이었어. 6개월 투병하다가 갔지.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10년은 소원했었어.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나랑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런데 막상 떠나보내고 나니까. 소희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지. 빈집에 혼자 있으면 숨소리만 들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로웠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민호가 조용히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도 이혼했어. 3년 전에. 정말? 응. 아내가 날 사랑한 적이 없었나 봐. 항상 차갑고 냉정했어.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었지. 민호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도 엄마 편만 들고 아빠는 투명인간이었어. 결국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난 그냥 받아들였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 힘들었겠다. 재산도 반 나눠주고 집도 넘겨줬어. 난 작은 아파트로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자식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연락 거의 안 해. 가끔 명절 때나 의무적으로 한 번씩.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나도 비슷해. 큰아들이랑 살고 있긴 한데 둘째는 따로 살고. 애들이 바빠서 그런지 대화도 별로 없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소희야, 나 정말 외로웠어. 민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런데 너랑 있으니까 편해. 정말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나눠본 것 같아. 민호가 빙글 웃었어요.
그 미소가 겨울 끝자락의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소희야, 우리 자주 만나자. 이렇게 같이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좋아. 그날 우리는 카페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 모든 걸 나눴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민호가 제안했어요. 산책할까? 날씨도 좋은데. 그래.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의 걸음이 제 보폭에 맞춰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앞서 걸었었는데 민호는 달랐습니다. 소희야, 손 춥지 않아? 민호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민호가 제 손을 살짝 잡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까지 스며들었죠. 소희야. 민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양이 그의 뒤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41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라도 해보자는 거야. 우리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잖아.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데이트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어떨까? 정말 괜찮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민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니 용기가 났습니다. 좋아. 천천히 시작해보자.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4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설렘. 이게 사랑일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니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서 차만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서 튤립 한 송이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걸을 때는 제 보폭에 맞춰주기도 했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여행? 응.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1박 2일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여행이라니. 소희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민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 그냥. 방은 당연히 따로 쓰고 그냥 함께 여행하는 거야. 편하게. 민호의 배려 깊은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럼. 좋아. 정말? 그럼 다음 주 어때? 다음 주면 괜찮을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정훈에게 말을 꺼냈어요. 정훈아, 엄마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요? 누구? 고등학교 때 친구들. 2박 3일 정도. 정훈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좋으신가 봐요. 응,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지만 아직 민호 얘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행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도 평소보다 예쁜 걸로 골라 넣었고 화장품도 꼼꼼히 챙겼어요. 공항에서 민호를 만났을 때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평소 정장 입은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편한 옷을 입으니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소희야, 여기. 민호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솜사탕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속삭였어요. 설레? 응, 여행 온 지 정말 오래됐거든. 나도 그래.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이랑 여행하는 건 처음이야. 제주도에 도착하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렌터카를 빌려 민호가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갈까? 그래. 리조트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는데 민호가 정말로 방을 2개 예약했더라고요. 역시 신사구나. 짐을 풀고 나니 벌써 오후 3시였습니다. 소희야, 해변 산책할까? 좋아. 바닷가로 나가니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어요. 모래를 밟는 느낌이 부드러웠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죠. 민호가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 온기. 소희야,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민호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렸어요. 나도 그래. 정말 평화로워.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리조트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소희야.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깜짝 놀라서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보니 에메랄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녹색 보석이 아름다웠어요. 민호야, 이게 소혜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에메랄드가 희망을 상징한다더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뻐. 껴봐. 민호가 반지를 꺼내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따뜻한 손길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딱 맞았어요. 소희야. 민호가 촛불 아래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 정말 내가 좋아. 41년 전에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더 좋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모든 걸 알게 됐으니까. 내 아픔도 외로움도 따뜻한 마음도. 민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남은 인생 함께 보내면 어떨까? 서로 의지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야.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나 기다릴게.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 옥상 바에 갔어요. 와인을 한 잔씩 시켜 마시며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소희야. 민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추워. 조금. 들어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민호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자꾸 빨리 뛰었어요. 제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희야. 응? 나 들어가도 될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민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응.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민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손은 제 뺨에 닿았고 다른 손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소희야. 속삭이는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5cm, 3cm,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60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민호의 손이 제 등을 감싸며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소희야. 응.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파도 소리만 들렸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습니다. 눈을 뜨니 민호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구나. 에메랄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 응. 후회하지 않아?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행복해. 민호가 빙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함께할 꿈을 그렸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꿈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꿈이 곧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손가락에 에메랄드 반지가 반짝였고 자꾸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정훈이 눈치챘는지 물어봤어요. 엄마 여행 다녀오시더니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날씨도 좋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어. 그 반지는요? 새로 사셨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숨겼습니다. 아, 이거 여행지에서 기념으로 산 거야. 예쁘네요.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들킬까봐 불안했거든요. 민호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산책도 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저녁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제안을 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볼까?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의미 있는 일? 응.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술 갤러리 어때? 갤러리? 응. 작은 갤러리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민호가 열정적으로 말했을 때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나 고등학교 때 미술반이었잖아. 그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 하지만 현실에 치이며 살다 보니 잊고 지냈지. 민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해보자. 어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나는 미술을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괜찮아. 함께 배우면 되지. 요즘 시니어를 위한 아트 큐레이터 과정도 있더라고. 정말? 응. 내가 알아봤어. 다음 주부터 수업 시작한대. 우리 함께 들어볼까? 민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해보자. 며칠 후 우리는 시내에 있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아트 큐레이터 기초 과정이었어요. 첫 수업날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교실에는 우리 또래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강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민호와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는데 정말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재미있지? 응, 정말. 미술사부터 시작해서 작품 감상법, 전시 기획까지 배웠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호가 말했어요. 소희야, 정말 꿈만 같아. 이렇게 함께 배우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나도 그래. 이런 기분 처음이야.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갤러리 정말로 열어보자. 작은 공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런데 갤러리를 열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물론 초기 비용은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민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일단 좋은 작품들을 조금씩 모으는 거야. 투자 개념으로. 투자? 응. 유망한 신인 작가들 작품을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거든.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작품들 말이야. 지금은 저렴하지만 나중에는 몇 배로 오를 수 있어. 화면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추상화도 있고 설치미술 사진도 있었어요. 우와, 정말 멋있다. 그치? 나 미술 사업도 좀 하거든. 작가들 발굴하고 작품 소개하는 일. 그랬구나. 몰랐어. 응. 그래서 좋은 작품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트 큐레이터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업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민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희야,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아는 작가가 있는데 지금 막 떠오르고 있거든. 곧 큰 갤러리에서 전시할 예정이래.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작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가 작품인데 지금 사두면 나중에 정말 대박이야. 화면에는 현대적인 추상화가 보였어요.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쁘다. 그치? 이 작가가 다음 달에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 연대. 그럼 작품 가격이 확 오를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거야. 다른 컬렉터들도 노리고 있거든. 얼마나 하는데? 800만 원. 지금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전 끝나면 2천만 원은 갈 거야.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8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소희야,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그냥 좋은 기회라서 알려준 거야.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갤러리의 첫 작품이 될 수도 있잖아. 투자 개념으로. 정말 가치가 오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만 생각해 볼게.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800만 원. 통장에 있는 적금을 깨면 될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미술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 게다가 우리 갤러리의 첫 작품이라니 의미도 있고. 다음날 민호를 만났을 때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 작품 사자.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소희야, 고마워. 후회 안 할 거야. 응. 우리 갤러리의 첫 작품이니까. 그래. 우리의 시작이야.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800만 원. 손이 떨렸지만 민호와의 미래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봉투를 건넸어요. 민호야, 여기. 소희야, 정말 고마워. 이 작품 꼭 대박 날 거야. 민호가 봉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가한테 연락해서 바로 구매할게. 며칠 후면 작품 받을 수 있을 거야. 응.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의 첫 작품, 우리의 첫 시작.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함정의 첫걸음이었다는 걸. 800만 원을 전달하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작품 구매하느라 작가 만나고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잘 지내? 작품은 잘 구매했어?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2시간, 3시간.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응, 바빠서 미안. 작품 잘 샀어. 그게 전부였어요. 평소에는 소희야 보고 싶어. 오늘 뭐 했어? 그 같은 다정한 말들을 보냈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그날 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를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계속 연락했더니 마지못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호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미안해, 소희야. 갤러리 쪽 일이 복잡해져서. 무슨 일인데? 민호가 커피 잔을 꽉 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자자들이랑 문제가 생겼어. 좀 복잡한 상황이야. 많이 힘들어? 응.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민호가 이마를 움켜쥐며 괴로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아니야. 소희야, 내가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거야. 민호가 제 손을 잡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날 이후로 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거나 아예 없었고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불안해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택배가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꽃배달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소혜님 맞으시죠? 꽃 배달 왔습니다. 받아보니 빨간 장미 20송이였어요.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소희야, 요즘 바빠서 미안해. 내 생각만 하고 있어. 사랑해. 마이너스 민호. 그 순간 쌓였던 불안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역시 민호는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꽃을 안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정훈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 꽃 뭐예요? 아, 친구가 보낸 거야. 무슨 친구가 장미를 20송이나 보내요? 정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 요즘 엄마 이상하세요. 뭐가? 정훈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꾸 외출하시고 그 반지도 그렇고 지금 꽃까지. 손가락에 에메랄드 반지가 빛났어요.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들 만나는 거라니까. 정말요? 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래, 정말이야. 왜 이렇게 의심해? 요즘 엄마가 너무 달라지셔서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예쁜 것만 입으시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예쁘게 입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됐어. 정훈아, 내일이나 신경 써. 거실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꽃을 화병에 꽂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꽃 받았어? 응, 받았어. 고마워. 미안해. 요즘 정말 정신없어서. 괜찮아. 그런데 민호야, 작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게 작가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대. 그래, 언제쯤? 다음 달쯤? 조금만 기다려줘. 민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정했어요. 며칠 후 둘째 아들 정우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형한테 들었는데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면서요? 정훈이가 동생한테까지 말했나 봐요.
친구들 만나는 거야. 정우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 반지 새로 사신 거예요? 응, 여행 갔을 때. 에메랄드네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기념품이야. 정우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형이랑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아들들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한테 돈 준 거 아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로맨스 스캠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외로운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가는 거요. 난 그런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엄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잘 당하신대요. 정훈아, 엄마 무시하지 마. 엄마도 판단력 있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는 거죠. 정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됐어.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소희야, 내일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지? 다음 날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민호야, 많이 힘들어 보여. 응. 요즘 정말 복잡해. 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사실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갤러리 오픈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좋은 공간을 발견했어. 정말? 응.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해. 그런데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오픈 자금이 좀 필요해. 순간 정훈의 말이 떠올랐어요. 돈 뜯어가는 거요. 아니야,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7천만 원 정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7천만 원? 응. 갤러리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초기 운영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소희야, 미안해. 이런 부탁하기 정말 싫은데. 민호가 머리를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나도 최대한 알아보고 있어. 은행 대출도 받으려고 했는데 전에 아들 전셋집 보증금 대느라 한도가 다 찼어. 그럼.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소혜, 너 건물 2채 있잖아. 임대 수입 나오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떨까? 1억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억 2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갤러리 오픈하고 운영 자금까지 여유 있게. 갤러리가 잘 되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소희야, 이게 우리의 꿈이잖아. 함께 만들어가는 갤러리. 정말 괜찮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야, 그런데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에 갤러리가 안 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이 일 20년 했어. 작품 보는 눈은 있다고. 요즘 미술 시장 정말 좋아. 우리 갤러리 분명히 성공할 거야.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소희야, 너 아니면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가족들도 다 등 돌렸고. 눈물이 글썽이는 민호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좋은 공간이라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어서 너무 늦으면. 민호의 말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1억 2천만 원. 건물 담보 대출. 이혼할 때 남편이 재산 분할로 준 건물 2채였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호를 믿어도 될까? 정말 갤러리가 성공할까? 하지만 민호의 괴로워하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 출근하기 전에 물었어요. 엄마, 어젯밤 못 주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야. 정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만나 말했어요. 민호야, 대출 받을게.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소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갤러리가 잘 되면 제일 먼저 대출부터 갚는 거야. 약속해줘. 당연하지. 1년 안에 꼭 갚을게.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소희야, 후회 안 할 거야. 우리 갤러리 분명히 대박 날 거야.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건물 2채 담보면 1억 5천까지도 가능한데요. 얼마 필요하세요? 1억 2천만 원이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사업 자금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심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서류에 서명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정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친구 만나고. 요즘 친구 자주 만나시네요. 정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었어요. 친구 만나는 게 이상해? 아니요. 그런데 엄마, 혹시 은행 가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는 형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엄마 보셨다고. 들켰구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응, 갔다 왔어. 왜요? 무슨 일로? 그냥 예금 상품 알아보려고. 정말요? 정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대출 받으려는 거 아니죠?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진짜예요? 혹시 그 사람한테 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왜 은행에 가신 거예요?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요즘 정말 이상하시다고요. 정훈아,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혹시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거예요?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남겨주신 건물을.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훈아, 이건 엄마 재산이야.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요. 엄마 재산 맞아요. 하지만 그걸 사기꾼한테 넘겨줄 순 없죠. 사기꾼 아니야.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라고. 증거 있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훈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당장 정우한테도 전화할 거예요. 형제가 힘을 합쳐서라도 엄마 말려야겠어요. 정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마. 하지만 정훈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정우야, 나 형이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엄마가 큰일 나셨어. 그날 저녁 두 아들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치 범죄자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출 받으려는 거예요? 정우가 진지하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요? 무슨 일로? 사업 자금이야. 무슨 사업요? 갤러리. 미술 갤러리 열 거야. 두 아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랑요? 고등학교 동창이야. 강민호라고. 정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아세요? 정우가 물었을 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확신하세요? 2달 됐어. 2달.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엄마, 2달 만난 사람한테 1억이 넘는 돈을 준다고요?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아들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핸드폰을 보니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희야, 대출 어떻게 됐어? 빨리 진행해야 공간 확보할 수 있어. 손가락이 떨렸어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 걸까?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승인 났습니다. 언제 찾아가시겠어요? 며칠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대출 나왔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소희야 고마워. 언제 찾을 수 있어? 며칠 후에. 소희야 미안한데 현금으로 찾아놓을 수 있어? 계약할 때 현금으로 해야 돼. 현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현금으로? 건물주가 세금 문제로 현금 거래를 원해. 이런 경우 많아. 정말일까?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소희야. 내일 3시까지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로 가져다 줄 수 있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렇게 급해? 응. 건물주가 다른 사람도 보고 있대. 내일까지 계약 안 하면 놓칠 수도 있어.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민호를 믿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3시. 그날 저녁 화장실 가려고 핸드폰을 거실 탁자 위에 놔뒀어요. 마침 정훈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정훈이 제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일 3시까지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로 현금 가져와. 꼭 부탁해. 마이너스 민호.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정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훈아, 그건 현금으로 가져오래요. 1억 넘는 돈을? 정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호가 건물주가 현금 거래를 원한대서 그게 말이 돼요? 정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어요. 형, 무슨 일이야? 정우야, 엄마 봐. 내일 현금으로 1억 넘게 가져다 주래. 정우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1억이 넘는 돈을. 정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아니야.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도 못 나가세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정훈아, 엄마를 가둬두겠다는 거야? 그렇게라도 해야죠. 아빠가 남겨주신 건물까지 날리게 할 순 없어요.
두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날 밤 아들들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반차를 냈고 정우는 아예 하루를 쉬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저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꼭 와야 해. 3시 잊지 마. 손이 떨렸어요. 오전 10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소희야, 왜 답장이 없어? 걱정되네. 정오쯤 전화가 왔지만 아들들이 받지 못하게 했어요. 오후 1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소희야, 대답 좀 해줘. 무슨 일 있어? 건물주가 기다리고 있어. 늦으면 안 돼. 소희야, 제발.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정말 사기꾼일까?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걸까? 오후 2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받았어요. 소희야, 왜 연락이 없어? 나 미치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 지금 무슨 소리야? 건물주가 3시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소희야, 약속은 약속이야. 지금 안 오면 계약 다 날아가. 민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정말 힘들어.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와서 이러면 나 어떡해? 민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훈이 제 옆에서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민호가 소리를 질렀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소희야, 3시까지 안 오면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게 민호의 진짜 모습인가? 정훈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 들으셨죠? 저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났어요. 민호에게서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왜 안 와? 약속 어긴 거야? 건물주가 화났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 소희야, 정말 실망이야. 8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800만 원을 언급하다니. 이미 준 돈을 돌려달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정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김 과장님.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정훈이 전화를 끊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회사 선배가 급하게 만나자는데 잠깐만 다녀올게요. 정우야, 엄마 잘 지켜. 응, 형. 다녀와. 30분 후 정훈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정우가 물었을 때 정훈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회사 김 과장님이 그러는데 증권사 선배 여자분이 완전히 똑같은 사기 당했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남자한테요. 이름이 강민호.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미술 사업한다면서 갤러리 오픈 자금 필요하다고 했대요. 작품 투자도 하고.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억을 뜯어갔대요. 그 후로 연락 두절. 2억. 이혼하신 분들 타겟으로 접근한대요. 외로운 사람들한테. 정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선배분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여러 명이래요. 수법이 완전히 똑같대요. 아니야.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엄마, 그 사람 이혼 얘기도 다 거짓말이래요. 아내가 바람 핀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저기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다녀서
이혼당한 거래요. 정훈이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60대 여성 노린 로맨스 스캠 기승. 피해액 수억 원. 기사 속 사진에는 민호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와 있었어요. 자식들도 연락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한대요. 사기 전과가 있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41년 만에 재회. 첫사랑의 고백. 제주도에서의 뜨거운 밤. 에메랄드 반지.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반지 감정받아 봤어요. 진짜 에메랄드는 맞는데 80만 원 정도래요. 80만 원. 큰 거 한 방 뜯어내려면 투자도 해야 한다는 거죠. 정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정우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다행이에요. 800만 원만 날린 거예요. 1억 넘게 날릴 뻔했잖아요. 하지만 8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인 줄 알았던 그 모든 순간들, 제주도에서 함께했던 그 밤, 남은 인생 함께하자던 그 말,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속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정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신고할 거예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왜요? 800만 원이라도 받아내야죠. 소문나는 게 싫어. 60살의 남자한테 속아서 돈 뜯겼다고 할 거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할게요. 그날 밤 민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소희야, 정말 실망이야. 널 믿었는데 800만 원은 돌려줄 수 없어. 이미 작품 샀으니까.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답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41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사기였죠. 60세에 느낀 설렘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먹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손가락에 에메랄드 반지가 빛났어요. 80만 원짜리 거짓. 결국 빼서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정훈이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죽 끓였어요. 조금만 드세요. 괜찮아. 먹기 싫어. 엄마, 제발이요. 이틀째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훈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과 깍두기가 놓여 있었죠. 고마워. 정훈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야? 제가 엄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외로우신 걸 몰랐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가 바보였어. 60살이나 먹고도 10대처럼 속았잖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단지 그 사람 하나가 나쁜 거지.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저랑 정우랑. 응. 저희가 엄마를 더 잘 챙길게요. 외롭지 않게. 정훈이 제 어깨를 안아줬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밥도 먹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정우가 주말마다 들렀어요. 엄마, 제가 파스타 만들어 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까르보나라. 고마워, 정우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음 달에 엄마께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리고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아이 생기면 엄마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생각해 볼게. 엄마,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전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기로. 정훈에게 말했더니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산소는 시 외곽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묘비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잊으려 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풀을 조금 뽑으며 말을 이었어요. 5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6개월 제가 간병하면서 힘들어했을 때도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제가 외로웠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 외로움을 잘못된 곳에서 달래려 했나 봐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들 잘 키웠죠? 정훈이도 정우도 다 착하게 컸어요. 당신 아들들 맞아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우가 결혼한대요. 며느리 보게 되면 당신한테 소개해 줄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여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신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잘 살아볼게요. 아들들 곁에서 일어서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돌아서는데 정훈이 차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좀 후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그날 저녁 아들 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훈이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었어요. 엄마, 내일부터 제가 퇴근하고 들러서 저녁 같이 먹을게요. 그래도 되겠니? 바쁜데.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정우도 거들었어요.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여자친구랑 같이. 고마워, 애들아.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정훈이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아트 큐레이터 수업은 계속 다니실 거예요? 응? 엄마 재미있어 하셨잖아요. 그건 계속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하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며칠 후 저는 다시 문화센터로 갔어요. 아트 큐레이터 수업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박소혜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네, 조금 몸이 안 좋아서요.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미술 이야기를 듣는 게 여전히 재미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카페에 갔어요. 아메리카노를 시켜 창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호의 번호를 찾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가족이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걸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진짜 사랑은 저기 있는 거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설레지 않아도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 그게 진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훈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00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제 곁에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걱정 어린 그 눈빛, 매일 챙겨주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60세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는 박소희예요. 올해 60, 41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게 800만 원을 잃었죠. 하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진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을 챙겨주는 아들의 손길, 주말마다 들러주는 아들의 웃음.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60세에도 가슴은 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진짜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연의 너와 나였습니다.